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익선입니다. 저희 지지익선이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사소하고 소소한 고민들 지지익선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북적북적한 뉴스 브리핑 오랜만이네요. 아유,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따로 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요? 예. 따로 한다고요? 따로 한다는 게 지직선 본편이랑 좀 다르다는 거. 저는 이제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저는 미디어와 트렌드의 빠삭한 앤서입니다. 빠삭합니다. 민트바. 예. 이 언론에서 나 이쪽에 빠삭하다 얘기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유사 언론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 난 민트바. IT 업종에 있어도 난 IT에 대해 안다고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던데. 좋아요. 저 안나님 생각을 뭐죠? 못 해봤는데. 저는 꿀 빨고 싶은 안내입니다. 뭐 하고 싶은? 꿀 빨고 싶은? 꿀 빨고 나 볼 빨고 싶은이라서 무슨 소린가 했네. 사람을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만드네. 저는 어렵다. 저는 저 요즘 그때그때의 관심사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매주 바꾸겠다. 근데 멘트를. 딱 좋아요. 사실 뉴스 브리핑을 조금 이제 똘기님이 나가시면서 개편 아닌 개편이 됐는데 조금 바뀐 게 있다면 똘기님이랑 저랑은 서로 각자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알려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이제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안느님이 뉴스를 거의 안 본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신문 포함해서 뉴스를 안 본다 그래서 안느를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너가 나를 가르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 저는 그러면 어쨌든 매주 바꿀게요. 왜냐면 저는 관심사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재밌네요. 그때 관심사를 얘기할게요. 그래요. 저는 BTS를 사랑하는 안내입니다. 예. 예.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발제자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에피소드 네. 진행자로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음. 앤서라고 하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미디어학부 복수 전공을 했고 관심사도 미디어와 트렌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음, 나 처음 알았어. 저도. 이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제 마음대로 큐레이팅을 해서 이슈를 전달해드리겠다라는 말인 거죠, 사실. 갖다 붙인 거죠. 왠지 안느님도 좀 잘 아는 분야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하게 잡지식이 많아가지고 본편이랑은 또 다른 결로 앞으로 재밌는 내용들을 또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렘이 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안 그래도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미리 주제를 공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밥이 몇 번째? 밑밥을 지금 던지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얘기가 나오길래. 오늘 브리핑 제목은 바로 오디오 콘텐츠 대세론입니다. 오디오 콘텐츠 대세론. 대세론. 그러니까 오디오 콘텐츠 열풍도 아니고 오디오 콘텐츠 대세도 아니고 대세론이라고 제가 붙인 거는 이론이네, 이론. 대세설 아니야? 그쵸, 대세설? 설이죠. 패널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오디오 콘텐츠 대세 올 거다. 이미 대세 편입했다. 왈가왈부 말은 많은데 그 말이 한 4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나. 도통 정말 메인스트림에 오를 건지 그런 날이 오긴 하는 건지. 그래서 오디오 업계에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오디오 콘텐츠 대세론의 방아쇠를 당긴 게 올해 뭐가 있었나요? 올해? 올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스포티파이? no.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no.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나요? 오디오 오디오 클립? 아니지. 안느님도 한번 참전했습니다. 그 사운드 클라우드 뭐였지 그거? 클럽하우스. 맞아. 클럽하우스. 이 와, 클럽하우스. 아예 잊고 있었네. 그게 올해였어요? 올해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올해였다. 맞아. 얼마 안 됐어.
이게 정말 성냥 불타듯이 사라졌는데. 이 범래님 말한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클럽하우스는 실시간 오디오 소통 기반 SNS고 아이폰 유저이면서 기존 클럽하우스 가입 회원의 초대를 통해서만 입성할 수 있다는 이 폐쇄성 덕분에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게 화제가 되면서 뭐 연예인 할 것 없이 정치인, 기업인 다 이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뜨거운 감자였죠. 그죠. 저희들 사이에서도 클럽하우스를 기점으로 오디오 시장에서 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실 몇 주 안 돼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풍이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이유가 그쵸. 뭘까? 이유 오늘 알려주나요? 이유는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해요. 네. 좀 더 들어봅시다. 제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 거의 중독 수준으로 하시던 분들도 6월 들어서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실시간으로 대화에 참여를 한다는 게 지속성에 있어서는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게 다시 듣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간도 할애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한계점이 금방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안나님도 원래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한 2주 하셨나요? 3주? 정확한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원래 좀 냄비라서 왜요? 냄비 왜요? 냄비 안 좋은 말이에요? 아니 그냥 너무 당신을 찰떡같이 표현한 것 같아서. 누가 날 알아? 아니 몰라서. 알고 싶지도 않아. 아, 저 뉴스 브리핑에서 좀 이미지 다시 만들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예. 아 해봐요. 나 그런 거 얘기를 했어야지 미리.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봐요. 아, 네, 제가 원래 좀 냄비라서 실증 잘 내거든요. 푹 네. 빠지다가도. 그래서 저는 좀 나만 이런갑다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네, 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클럽하우스의 3일 천하로 끝나는 거냐 하면 또 그거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짧은 흥행이랑 빠른 부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SNS 플랫폼에서 실시간 오디오 소통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클럽하우스랑 비슷해요. 주최자가 방을 열고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듣거나 발언권을 얻어서 소통하는 식으로 다 동일한데 이런 서비스가 지금 트위터에서는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페이스북은 라이브 오디오룸, 스포티파이는 그린룸을 출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클럽하우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방식은 동일하고 플랫폼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들 좋은 일 한 거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슬랙에서도 조만간 출시를 한대요, 이 기능을.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외국 기업을 얘기해줬지만 제가 알기론 국내 기업에서도 이거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모르고 있었구나. 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이라는 이름으로 오디오 채팅방 앱 서비스를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정말 카카오는 안 하는 게 뭘까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기도 해. 나중에는 왜? 저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이름 딱 듣고. 괜찮아요? 역시 다르다. 역시 대기업 냄새 난다. 아니, 그러니까 신생 대기업 냄새 확 난다. 이런 어. 느낌. 트렌디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랑 연동이 되고 다른 플랫폼들이랑 다르게 이모지 기능으로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플랫폼이다 보니까 국내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초반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지가 그 MZ세대를 대표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영지가 TV 광고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강형욱 훈련사가 매주 수요일 10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반려견 양육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까? 뭐라고? 되게 많이 받겠다.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치. 초창기에 초대되는 멤버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셔오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셀럽이 매주 진행한다는 면에서 라디오랑 좀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거니까. 근데 참여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발화자가 있고 참여자들도 있어서 그 참여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는 되는. 라디오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참여 효용성 측면으로 보면은 확실히 라디오랑은 좀 다른 면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클럽하우스가 열기가 금방 식어버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었던 클럽하우스에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기존 충성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떻게 참여를 할지는 모르는 거다.
그리고 수익 구조는 유튜브나 트위치 라이브 도네이션 시스템처럼 자유롭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다든지, 트위터는 이미 스페이스 주최자가 입장권을 파는 개념으로, 티켓을 파는 개념으로.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방을 열어놓고 네, 거기에 들어오려면 티켓을 사라. 네, 네. 거의 콘서트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유료 대화방을 열 수 있는 기능을 저번 달쯤인가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다. 이게 그 티켓 파워가 있는 셀럽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꼭 셀럽이 아니더라도 뭐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이 사람 실제로 말하는 거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 말 걸어보고 싶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럴 때. 근데 지금 그럼 클럽하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클럽하우스는 기업 가치는 아직도 꽤 크긴 한데 사용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더 이상의 어떤 신규 플랫폼이나 신규 서비스를 내고 있지 않은 건가요? 뭔가 UI 오늘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UI 측면에서 좀 바뀌었다든지 약간 그런 소소한 변화들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클럽하우스 처음에 그 엄청 초창기에 그때 막 그 뭐지? 초대권을 막 중고나라에 팔고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친구한테 초대받아서 들어가 봤는데 저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긴 했거든요. 뭐랄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큰 허들이었어요. 맞아요. 네, 차라리 유튜브 같은 거는 뭐 이런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라이브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 보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켜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일단 클럽하우스는 MZ세대의 좀 외면을 받은 면이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약간 허울 좋은 전문가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접근하기에 이제 기기 문제도 있었고 아이폰이어야 한다는 그리고 초대권을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허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들이 오디오 서비스를 내면서 잡아야 하는 거는 MZ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서비스 말고도 우리 지지익선 같은 팟캐스트 콘텐츠 전성기 누릴 것인가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혹자들은 이게 팟캐스트 시장이 이미 동영상 때문에 죽었고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팟캐스트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기준으로 지난해 220억 달러, 약 24조 원 규모였고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쯤 되면 753억 달러, 84조 원 규모로 거의 4배 확장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은 건데 지금 동영상 플랫폼이 아주 난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계속 요 조만한 거 보고 있잖아요. 한 5년만 지나면 눈이 시려서 오디오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동영상을 많이 보는 2030 세대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 시력의 좀 문제 혹은 어려움, 장시간 뭔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오디오 유입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일리 있는 추측인 것 같기도 하고 희망회로 돌리는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그냥 콘텐츠 자체에 대한 피로도도 있잖아요. 꼭 시력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은 동영상 콘텐츠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이 됐던 거예요. 꼭 우리뿐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볼 거 이제 다 봤고 계속 보다 보니까 피로감 느껴지고 하니까 오디오 콘텐츠나 아니면은 텍스트가 있는 블로그 이런 걸로 눈을 돌리고 있대요, 요새. 그래, 이게 다 예전에는 뭔가 등한시하던 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뭔가 유행은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수익화가 어떻게 될 거냐도 문제잖아요. 팟캐스트가. 오디오 콘텐츠 수익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고무적으로 봤던 건 애플에서 이번에 팟캐스트를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한번 했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애플 TV 만들고 뭐 만들고 팟캐스트를 거의 뭐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올해에 한번 건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독 시스템이 나왔죠. 네.
유료 구독 모델을 올해 얼마 전이 한 저번 달쯤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월 550원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가격까지 책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LA타임즈를 봤어요. 이제 국내 콘텐츠 중에는 아직 잘 없더라고요. 근데 LA타임즈는 월 12,000원. 근데 뭐 LA타임즈 정도면 매일매일 올라오고 콘텐츠가 신문 구독이 제가 신문 구독을 하는데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그 실제로 물리적인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매일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월 12,000원이면은 좋아하는 신문이면은 뭐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비싸다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근데 안느님은 어때요? 좀 비싼 것 같아요? 개 비싼데? 근데 유튜브가 그 정도잖아. 유튜브 프리미엄이 그 정도지. 근데 이거는 채널 하나를 구독하는데 12,000원이긴 해. 그러면 더 비싼 거지, 비싼데? 유튜브보다. 아, 그런가? 근데 모르겠네. 이게 정보의 퀄리티가 다르지 않나? 그쵸. 정보의 퀄리티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뭐 비싼 정보니까 비싸게 받는다 이런 건데 난 필요 없으면 비싼 거지. 아, 그렇지. 그치. 너무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하고 있네. 근데 뭐 지금 공짜로 해주는 팟캐스트도 안 듣는데 이걸 돈 내고 듣겠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비디오 스트리밍도 그렇고 그런 뭐 음악 스트리밍도 그렇고 옛날에는 공짜로 보는 게 당연했거든요. 아유, 뭐 옛날에는 뭐 게임도 공짜로 하고 영화도 공짜로 보고 그러니까 음악도 공짜로 듣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독 모델이 잘 전환이 돼서 좀 정착이 되면은 좀 우리가 좀 버텼을 때 언젠가는 이런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언제죠 도대체? 뭐 2030년? 나 2021년쯤 되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희도 오디오 콘텐츠로 시작한 팀이지만 이제 좀 비디오 쪽으로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스스로도. 그쵸. 장비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된다 싶으면. 그런데 비디오 쪽에서 잘 되는데 오디오로 가려 한다? 이런 건 또 많이 못 본 것 같아. 수익화가 아직은 좀 어려운 콘텐츠다 보니까 오디오가. 그런 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수익화는 사람만 몰리면 해결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음. 기본적으로 오디오 플랫폼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국내 팟캐스트 시장으로서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티파이가 잘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스포티파이를 보통 멜론이나 지니같이 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사업 규모가 애플보다 더 커요. 진짜? 애플보다 더 커요? 거기에 그건 팟캐스트가 몰랐네. 있는지도 몰랐네. 네, 오리지널 콘텐츠도 엄청 많고 220만 개인가 된대요, 채널이. 진짜? 애플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거보다 그거보다 적으려나? 그거보다 근데 누적으로 치면 더 많긴 하겠죠. 근데 핫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개념이 좀 모든 앱이 다 거기다 보니까 차별화를 두려고 스포티파이가 이제 팟캐스트로 승부수를 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스포티파이가 잘 정착이 되면 아마도 스포티파이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스포티파이가 우리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스포티파이가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에는 이미 다 컨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듣고 계신가요? 뭐 하는 거야? 부끄럽다. 아니 근데 왜 부끄럽죠? 어필 왜 좀 해. 부끄럽죠? 나 너무 이쁜데 지금 앤서? 이게 왜 부끄럽지? 어쨌든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잘 정착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스포티파이 깔아봤어요? 깔아만 봤어. 옛날에 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다라고 해서 한번 깔아만 봤었는데. 옛날에? 지금처럼 핫해지기 전이었어. 지금 핫해요? 미국은 거의 다 먹잖아요. 아니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제 후기를 좀 들어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래는 없는 노래가 되게 많대요. 네, 유통사에서 이제 스포티파이를 견제를 해가지고 유통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레이블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모기업이 같은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멜론 카카오처럼. 굳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어때? 왜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달갑지 않을 수 있죠. 그쵸? 저작권을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유튜브 뮤직도 초창기에 겪었던 문제고. 맞아. 네. 그래서 좀
저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한국인들 친화적인 서비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고 막 굳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치. 통신사랑 제휴도 잘 안 돼 있고 다른 데들은 돼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정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래저래 뭐 처음부터 오디오 산업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체감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AI 스피커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세계적으로 오디오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차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 안 하니까 이제 영상보다는 음성으로 뭔가 콘텐츠를 즐기기에 더 적합하잖아요.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앞에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 자동차 안에 있으면.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운전을 안 해도 되면 오디오에 더 집중한다기보다는 비디오로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디오로 가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전방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우선 운전하면 오디오는 다 듣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그치, 노래를 듣든 뭐 팟캐스트를 듣든. 저 실제로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운전하면서 듣는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딱히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기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하여간 뭐 이래저래 크고는 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도 많이 커라. 그 흐름에 맞춰서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요? 우리가 오디오 플랫폼이 많이 클 거니까 이렇게 계속 지직선 팟캐스트 저희가 이제 팟빵 중심으로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그렇죠. 오클이랑 팟캐스트에 다시가 같이 업로드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도 그냥 미러링 수준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저는 오디오 컨텐츠가 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비디오 시장에 비해서 너무 작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뭔가 올인하면 안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작은 시장에서도 승자는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명관들이 있지. 그 안에서도. 그게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뭐 팟빵 보시는 분들은 순위가 있고 실제로 그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랭킹이 있거든요.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다 잘 나가요. 물론 이제 라디오를 녹음해서 올라오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라디오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라디오가 없어질 거란 얘기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 근데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애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유튜브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드릴 수 있는 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한 상황에서 유튜브에서는 좀 메리트가 우리로서는 크지 않은데 이 오디오 시장 안에서는 어쨌든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행회를 돌려봅니다. 내가 기존까지 하던 뉴스 브리핑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왜요? 어떻게 달라요? 약간 고해성사하는 느낌인데. 아, 그래요? 근데 뭐 최근 주제긴 하네요. 지금 오디오 시장을 키우려고 한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비디오 시장은 유튜브가 그냥 먹었어. 끝났어. 거기는 뭐 모르겠어요. 아이돌을 내세워서 뭐 자기 소속의 아이돌들의 영상을 많이 올리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를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특정 니즈를 가져오겠다는 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와 반대급부로 지금 오디오 콘텐츠 쪽에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거기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지. 다르지. 그건 다른 얘기지만 이 시장이 그냥 이렇게 침몰하는 배처럼 죽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의 일환이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오디오 라이브 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잘 대답이 되었나요? 네. 아, 명랑하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렇게 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